이 친구 입장에서는 엄마가 하는 그 강한 부정적인 메시지 때문에 마음에 더 충격으로 다가오는 건가요? 아니면 욕 때문인가요? 일단은 엄마가 예측 불가능하게 화를 내는 게 제일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엄마가 화를 낼 거야를 알면 덜 무서워요. 그냥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엄마 기분대로 하는 게 사실은 모든 대인관계에서 가장 안녕하세요. 조선미 교수님과 함께하는 대기자 상담. 오늘도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주대학교의과대학 조선미입니다. 아이에게 안 좋은 기억을 남긴 엄마의 고민을 다룬 사연입니다. 저는 평소 웃기고 한없이 친절하고 밝습니다.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도 착하고 성격 좋은 엄마로 불려요. 그런데 평소 화가 나면 주체를 못하고 아이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씨땡. 아이는 엄마가 저러다 금방 풀리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아이 성격도 너무 좋고 친구들이 좋아해요. 똑똑하고 배려심 깊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6학년이 되면서 다른 엄마들은 그러지 않다는 걸 알고 혼란스러워하고 상처받는 것 같아요. 이런 엄마도 변화할 수 있을까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가장 알고 싶은 건 이제라도 욕하지는 않는다며 아이의 기억에서 제 미친 모습을 지울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굉장히 저는 인상 깊은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 안 좋은 기억을 보여서 그 기억이 엄마한테도 내내 마음에 남는 이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똑같은 기억도 사람마다 이를테면 엄마가 욕을 했어. 예. 근데 엄마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애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럼 그 기억이 1번 애가 있거든요. 기억을 지운다는 건 사실 많은 분들이 내용을 지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일이 있었을 때 감정을 지우는 겁니다. 감정을 지운다. 예. 감정순으로 기억이 되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옛날에 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럼 그것만 계속 기억나잖아요. 그때 그만큼 감정이 강렬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기억 창고가 굉장히 큰데 그 안에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뭘 찾을 때 감정 순서대로 이렇게 뽑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극적인 거요? 어떤 순서인가요? 그 감정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혹시 교수님. 어머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어머니 하면 기억나는 거. 오늘 엄마랑 싸운 게 생각이 나. 오늘 진짜 엄마랑 싸운 게 생각나는데. 왜 그러시겠어요? 지금 가장 그게 감정을 건드리는 엄마와 연결된 감정적인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6학년짜리 아이면 여기에 실린 감정이 좀 적어지면 되는 거죠. 우리 엄마 하면은 맨날 밝게 웃고 예. 이런 게 훨씬 많이 이제 떠오르면 예, 그럼 이제 엄마가 말하는 이 기억을 예. 지운다는 상태에 가는 거죠. 예. 저는 이 사연을 보고 반대의 상황을 생각했는데 아이가 욕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이 많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한 경우를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데 말을 잘 안 해요. 예. 말 하시겠어요? 안 하겠죠. 예. 본인의 치부. 이분보다는 다른 대부분의 분들은 네네네. 그걸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애가 잘못해서 혼냈어 예. 라고 할 때 10명이 말하면 10명 다 다릅니다. 애를 혼낼 때 어떻게 혼내세요? 규칙 안 지키면 화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화내세요? 단호하게. 뭐 이런 엄마도 있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는 그러니까 이제 편인 것 같아요. 10명이면 다 다르다는 거죠. 네네. 너 왜 이거 안 해? 너 정신 있어 없어?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이 욕했다는 거 모르는 어머님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인식을 안 하실 수도. 왜냐면 그때는 감정 덩어리가 되거든요. 예. 언제 이렇게 훅 하세요? 그건 남편한테 하는데.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래요, 감정 교수님? 기복과 폭이 있는데 예. 사람들이 이 양쪽 극단은 예. 사회적으로 뭐 별로 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삽니다. 근데 친밀한 관계에 이제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제 그게 아이인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애가 지금 어린애인데, 우리 엄마는 좋은 모습도 있고 욕하는 모습도 있어. 예. 이제 이게 밸런스가 되세요. 안 될 것 안 같아요. 되죠. 6학년인데. 예. 근데 얘가 엄마가 금방 풀리니까 애가 익숙해졌다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애는 엄마가 유일한 대상이잖아요. 중요한 대상이 나한테 화를 내. 화를 내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 방략이 있어야 됩니다. 혼나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 같은 게 있어요. 그 감정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가장 어린아이들은 그 일을 없는 일로 합니다. 너 아까 뭐 했어? 아니, 너 시험 봤어? 아니, 근데 진심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기억을 이렇게 확 밀어넣는 거예요. 맨 아래.
뭐 예를 들면 엄마한테 놀라운 모습을 봐도 그다음에 이렇게 고개만 돌렸다 와도 네네. 아무렇지도 않아지니까 부모님들은 얘가 잊어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음 어딘가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예. 쓰는데 예. 그 중에서 얘는 이제 억압과 부정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이게 시기랑도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어요. 있죠. 예. 언어 이전 단계나 언어가 약한 한 5세까지는 엄마가 화를 내고 욕을 하면 그 엄마의 감정만 보여요. 그 안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엄마가 화내는구나. 예, 막 얼굴이랑 막 예. 소리랑. 근데 이제 조금 언어 단계로 오면 내용이 들립니다. 그게 몇 살 정도일까요, 교수님? 5세만 넘어가도. 5세만 넘어가도? 4, 5세 넘어가면. 또 어떤 분들은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 네네. 뭐 옛날에 그렇고 그래서 뭐 그때도 힘들게 했고 네가 약속했는데 또 안 하고. 예. 그래서 너는 뭐 이래 해.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자아상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나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해석도 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언어니까. 교수님,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엄마가 하는 그 강한 부정적인 메시지 때문에 마음에 더 충격으로 다가오는 건가요? 아니면 욕 때문인가요? 일단은 엄마가 예측 불가능하게 화를 내는 게 제일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엄마가 화를 낼 거야를 알면 덜 무서워요. 왜냐면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엄마 기분대로 하는 게 사실은 모든 대인관계에서 가장 혹시 예측 불가능하게 하신 건 아닌지 그것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시고요. 예, 그리고 첫 번째 지금 문장이 평소에 웃기고 한없이 친절하고 박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욕으로 인해서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지를 걱정하시는 거 보니까 웃는 것과 아이 입장에서는 욕하는 모습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예측 불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사실 우리 엄마가 딴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나한테는 나의 엄마가 있는 거고 어머니는 이웃도 있고 애도 있고 남편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약간 해보면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애한테 욕만 좀 해.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이거 뭐 물론 저는 평소에 아이한테 이렇게 또 굉장히 다정하게 또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의 부정적인 메시지가 훨씬 예.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고 이제 6학년이면 또 다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 엄마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사춘기예요. 엄마를 한 개체로 평가를 합니다. 엄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엄마 창피해. 왜냐하면 지금 얘가 다른 엄마들은 안 그런데 우리 엄마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혼란스럽다는 그거를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에피소드로 표현하시진 않으셨지만 이 어머님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말 변하고 싶다라고 표현하신 거 보니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엄마, 내 친구 누구네 엄마는 욕 한 번도 안 한대. 그리고 이제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요 시기는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 사고가 발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교수님 그동안 쌓였던 게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시기에 판단하는 그 영역이 발달되니까 그런 건가요? 세 가지가 사실은 연결됐지만 아이한테는 굉장히 다르게 남아 있어요. 엄마가 예측 불허하게 화를 많이 낸다. 그럼 얘는 이제 긴장되고 깜짝깜짝 놀라는 애가 되고요. 그다음에 욕의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아이를 인신공격하고 막 평가절하하면 자존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단계가 되면 이제 가족으로서의 어떤 이렇게 뭐랄까 부끄러움, 수치심. 그래서 이게 쌓여서라기보다 사람마다 또 이 세 가지 요인들이 구성이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엄마가 6학년쯤이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한테.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화를 낼 때 적당히 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욕을 하고 그런 거는 엄마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아. 그리고 미안하다고 정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나서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가 틀렸다는 말을 결국 안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 입장에서 잘못된 거를 아이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미안하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표현하고 달라져야 되잖아요. 교수님 이게 계속되면 또 미안하다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맨날 욕해놓고 사과해. 조금 있다가 또 사과하고. 그럼 그거야말로 예측 불가능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변하는 게. 네네.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해서 좀 그래도 동기가 많이 올라가신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분이 지금 일을 하시는 워킹맘이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그렇죠.
내가 욱하게 되는 이유를 좀 몇 가지 분석해 보면 의외로 이제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는데요. 네네. 워킹맘 해보셨으면 알지만 집에 가면 가는 순간부터 네. 이것도 안 돼 있고 저것도 안 돼 있고 이것도 마음이 어지러져 너무 있고 촉박해요. 예 그러면 이제 좀 성격 급하신 분은 욱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갈 때쯤이면 피곤해서 그러는구나. 그럼 이제 조절을 하셔야죠. 좀 덜 피곤하게 하시던지 아니면 아이가 그 전에 뭐 공부방을 가든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될 걸 다 해놓도록 하든지. 네. 배고픔도 화가 잘 납니다. 맞습니다. 뭐 일단 좀 더 너무 먹든지. 공감되는데요. 네. 예. 그런 변화가 사소한 변화라지만 하나씩 둬야지 달라지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욕했던 기억이 과거에 이런 기억들이 아이한테 계속 남아서 아이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욕을 하면 욕만 생각하시는데요. 관계는 상호작용이잖아요. 네. 근데 욕도 하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었을 거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계좌에 비교하거든요. 많이 쌓아놓으면 좀 잃어도 예. 제로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쌓아놓은 거 대 욕한 거. 오. 그래서 이게 높으면 이게 엄마가 좀 욱해도 예. 또 워낙 다정하고 그러니까 화날 때 외에는 애를 좀 존중해주고 네네. 인정해주고 다정하게 대해준다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것 때문에 영향받는 거 이건 적을 수 교수님, 있죠. 그러면 이분은 욕하는 행위를 없애는 게 더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아이랑 더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경험을 더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 건가요? 이건 이제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또 이것도 생각해. 우리가 이렇게 원가족하고 예. 이제 이미 겪었으면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습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욕을 많이 하는 가족들 속에 있으면 이게 굉장히 이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욕을 전혀 안 하는 집에면 사소한 말로도 이제 크게. 엄마들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을 좀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우리 엄마가 어떤 때는 뭐 친근하게도 그런 말을 했어 이러실 수 있어요, 이 어머니가. 아이한테는 엄마가 그런 말 할 때 넌 어떤 느낌이 드니? 이렇게 해서 똑같은 말에 대해서 다르게 느낀다는 것도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랑 지금 대화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지하게. 네, 그리고 6학년이면 그 정도가 될까요, 교수님? 네, 됩니다. 못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조금 급진적인 방법을 네네. 네, 행동수정 기법인데요. 네. 이제 엄마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평가에 재량을 주는 겁니다. 예. 엄마가 욕을 하면 아이한테 달력을 주고 체크를 하게 하는 거죠. 아이가 체크하면 사실 엄마가 훨씬 더 내가 몰래 하는 것보다 예. 이제 내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고 제일 좋은 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난주보다 적게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줄여나가는. 예. 근데 그걸 이제 아이한테 체크하게 하면 살짝 나도 모르게 숨기고 싶은 마음이. 예. 아이도 이러면 내가 엄마가 욕을 하면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할 수 있구나.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효능감이 같아요. 듭니다. 아이도 뭔가 엄마가 욕했을 때 나도 이렇게 네. 최소한의 방어내지는 평가. 그렇죠. 그러면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사과는 사실 진지하게 한두 번만 하시면 돼요. 예. 세 번째면은 아이가 말만 그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급진적인 거. 네. 지금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원력에다가 체크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체크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이면 제가 옛날에 한동안 이렇게 이 직장에서 사람 관계가 되게 힘들었던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틈만 나면 그 사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막.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일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서 이 사람 생각하는 횟수를. 근데 눈으로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자기 조절을 하는. 지금 이분은 욕으로까지 표현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아이한테 화낸 기억이 아이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많은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거든요. 이 부정적인 기억 때문에 아이가 힘들까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멘트로. 일단 그 상호작용 계좌에 많이 쌓아놓으시면 화를 아주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 상대적으로 그 부정적인 효과가 줄어들고요. 화를 낼 때 왜 화를 내는지 미리 알려주세요.
미리라는 건 예. 네가 이거를 안 하면 엄마가 혼낼 거야 이렇게. 제일 힘든 게 예측 불허한 화거든요. 맞아요. 갑자기 화내면. 그렇죠. 네. 뭐 오늘 생리전인데 막 화내고 그러면. 네. 그리고 화의 강도는 참 어려워요. 화의 강도와 감정에 억눌리면 네. 이게 팍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의 강도는 이제 어려워도 그때 하는 말은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 있어요. 옛날에 한번 했는데 얘에 대한 생각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너 옛날에 뭐 낳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쩌고 저쩌고. 네. 그래서 제가 엄마는 지금 너무 화났어. 이 말을 써놓고 화날 때마다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몇 번 지나니까 그 말밖에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약간의 화났을 때 루틴을 만들어야 되네요. 그렇죠. 예. 오늘부터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진심 어린 교수님의 조언 많은 분들께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대리자 상담을 통해서 사연 나누고 싶은 분들은 저희 코너 앞으로 지금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을 통해서 신청서를 양식 올려놓을 테니까요. 거기로 많이 사연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미 교수님 TV, 조선미 TV에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